이번 차시에서는 깊이 우선 탐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우선 탐색은 보통 저희가 트리 탐색을 할 때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넓이 우선 탐색 방법하고 깊이 우선 탐색 방법이 있는데요. 넓이 우선 탐색 방법 같은 경우에는 시작점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탐색할 때 시작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거리에 있는 것들을 먼저 탐색을 해보는 게 넓이 우선 탐색이고요. 깊이 우선 탐색은 시작점을 기준으로 인접해 있는 버텍스들을 차례대로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버텍스 1번에서 시작한다고 봤을 때 버텍스 1번에 인접한 것이 버텍스 3번, 버텍스 2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버텍스 2번을 먼저 탐색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탐색해야 될 것은 3번이 아니라 현재 버텍스 2번 버텍스에 인접한 버텍스를 다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 형태가 한쪽으로 계속 내려가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시작점을 기준으로 한쪽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그 다음 방향으로 갔다가 되돌아오고 하는 형태가 돼서 그래프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점점 거리가 깊어졌다가 되돌아오는 형태로 탐색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깊이 우선 탐색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넓이 우선 탐색이나 깊이 우선 탐색 이름 자체를 기억하셔도 좋지만, 넓이 우선 탐색은 거리를 기준으로 간다는 거랑 깊이 우선 탐색은 시간이나 순서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좀 더 알고리즘과 직접적으로 기억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깊이 우선 탐색에서는 그 방법을 지금 말씀드린 현재 정점을 기준으로 인접한 것들을 차례대로 가는 그 방식을 쓰기 위해서 타임 스탬프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타임 스탬프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발견 시간, 디스커버리 타임하고 피니싱 시간, 종료 시간, 피니싱 타임, 이 두 가지로 구별하는데, 발견 시간이라는 것은 이전의 정점으로부터 현재 버텍스, 현재 정점이 발견됐을 때가 몇 번째 순서에 발견됐느냐, 혹은 1, 2번째, 1, 2번째라고도 하고 시간 1, 2, 3, 4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번째나 순서 쪽으로 표현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째 발견이 됐느냐가 되는 거고, 완료 시간이라는 것은 현재 정점이 더 이상 인접한 정점이 없어서 탐색해 볼 필요가 없을 때, 그때를 저희가 완료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텍스 하나당 처음 발견된 시간과 순서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료되는 순서를 기록해 두는 형태로 진행되게 됩니다. 요건 BFS와 동일한 표기 방법인데요. 이거는 현재 저희가 시작점을 기준으로 각 정점들을 찾아볼 때 해당되는 정점이 다른 정점에서 이미 발견됐을 수도 있고, 또 그쪽에 대한 조사가 끝났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각 정점의 상태를 색깔로 표시를 해두게 됩니다. 그래서 흰색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에 있는 거는 아는데 어떤 다른 정점으로부터 이동해서 발견이 되지 않은 상태, 그 다음에 회색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다른 어떤 정점으로도 발견이 됐지만 이 정점의 조사가 끝나지는 않은 상태, 탐색이 끝나지는 않아서 뭔가 더 해야 되는 상황. 그런 다음에 검은색은 그 정점이 발견됐고 그 정점으로부터 인접한 것도 모두 다 조사를 해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상태가 검은색으로 표시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 예를 가지고 실제로 진행을 해보죠. 그래서 이제 왼쪽 그림, 오른쪽 그림 이렇게 순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시면 돼요. 주어진 그래프가 이렇게 U, V, W, X, Y, Z라고 하는 6개의 정점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그 정점을 연결하는 간선이 지금 U, V, U, X,
x, v, v, y, y, x처럼 이렇게 차례대로 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작점을 저희가 u라고 지금 주어져 있죠. 시작점은 항상 버텍스랑 그래프랑 시작점이 저희가 주어지기 때문에요. 그 주어진 상황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버텍스 u는 시작점이고 시작점이기 때문에 가장 최초 첫 번째 발견된 상황이 되죠. 그래서 회색으로 칠해주고 1이라고 써주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버텍스 U로부터 인접한 다른 버텍스들을 탐색해 보는 거죠. 버텍스 U에 인접한 게 뭐랑 뭐가 있나요? X와 V가 있습니다. 자, X를 먼저 볼까요? V를 먼저 볼까요? 이거는 구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뭐 알파벳 순서로 할 수도 있고 이게 뭐 가중치 그래프다라고 하면 그 간선의 값이 더 적은 값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버텍스와 이 관계를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탐색하기만 하면 프로그램이나 알고리즘의 문제는 없을 거고요. 그 기준만 명확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알파벳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가 빨라요? X가 빨라요? 알파벳 VWX죠. 그러니까 V 먼저 탐색을 하겠죠. 자, 그래서 보이는 C는 B번에 보이는 것처럼 U에서 V를 탐색하게 되고 V가 발견된 시점이 두 번째 발견됐기 때문에 2라고 써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예요? V를 기준으로 버텍스 V를 기준으로 V에 인접한 버텍스를 다시 체크를 하는 거죠. V에 인접한 버텍스를 봤더니 Y가 있네요. Y가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죠. 그러니까 아직 아무도 방문을 안 했으니까 방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자, 세 번째로 방문을 하게 된다. 그리고 방문을 했으니 회색으로 칠해줄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 C 상황이 된 거고요. 자, C 상황이 되는 상황에서 해야 되는 거는 버텍스 Y를 기준으로 인접한 것들을 체크를 해보는 거죠. 인접한 게 뭐가 있나요? X가 있죠. S의 색깔이 뭐예요? 흰색입니다. 그러면 역시 회색으로 칠해주고 네 번째 방문했습니다 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거 하나를 차이점이 이제 생각해 보실 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BFS 넓이 우선 탐색을 할 때는 해당되는 버텍스를 인접한 것들을 차례대로 체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차례대로 차례대로 버텍스를 탐색하면 됐고요. 지금 깊이 우선 탐색 같은 경우는 어때요? 차례대로 인접한 것들을 차례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인접한 것들 순서대로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 깊이 우선 탐색에서는 스택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U에서 하위, V에서 하위, Y에서 하위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스택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구현한다는 것을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 그래프로 돌아와서요. 자, Y에서 인접한 게 X라서 회색으로 칠하고 4라고 적어줬죠. 그게 현재 D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자, D에서는 뭐를 체크하는 상황인가요? 버텍스 X를 체크하는 상황이죠. 자, 버텍스 X를 봤더니 인접한 게 V가 있어요. V가 있는데 V는 지금 무슨 색이에요? 회색이죠. 회색이라는 것은 이미 나의 버텍스 X라는 버텍스로 이동하기 전에 이미 들렸던 데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볼 필요가 없는 거고요. 더 이상 갈 수 있는 곳이 없죠. 없으니까 종료를 하게 됩니다. 종료를 할 때
이렇게 까만색으로 칠하고 더 이상 갈 수 없다. 5라고 이제 순서가 네 번째 발견했고 더 이상 갈 수 없으니까 자, 이 버텍스를 종료할 때는 다섯 번째 순서에서 이 X라는 버텍스를 종료했다라고 정의를 하면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X에서 이동 가능한 버텍스가 V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V 버텍스가 이미 회색이기 때문에 체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를 해요. 깊이 우선 탐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차례대로 뎁스가 내려가면서 서브 형태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이미 회색이다라고 표시가 되면 그거는 나까지 현재 버텍스까지 내려오는 도중에 들렸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간선을 따라가서 인접한 버텍스를 방문하게 되면 오히려 거꾸로 돌아가서 사이클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체크를 해두기 위해서 별도의 이름과 별도의 표시를 해주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F로 돌아와서요. 자, X로 돌아와서요. 자, X 그림 F. 그림 F의 버텍스 X가 이제 종료가 됐어요. 자, 종료가 돼서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거는 뭔가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저희가 이걸 뭐로 구현한다고요? 스택으로 구현을 해놨으니까 X가 빠져나가게 되겠죠. 빠져나가면 남은 좌위 뭐가 될까요? Y가 되겠죠. 자, Y를 기준으로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Y에 인접한 버텍스가 뭐가 있어요? X가 있죠. X는 이미 까만색이죠. 그럼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종료를 해야 되겠죠. 몇 번째로 종료가 되게 되나요? 지금 X가 다섯 번째로 종료가 됐으니까 Y는 여섯 번째로 종료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섯 번째 종료가 됐고요. 그러면 Y가 종료가 됐으니까 Y를 오기 위해서 거쳤던 V버텍스로 되돌아가서 V버텍스에서 다시 체크를 하게 되겠죠. 자, V버텍스는 이동 가능한 게 있나요? V버텍스에서는 Y버텍스가 인접하는데 그게 이미 까만색이죠. 그럼 또 종료를 해야 되죠. 몇 번째로 종료돼요? 일곱 번째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H 그림까지 온 거고요. H에서는 어떻게 돼요? H에서는 V버텍스가 이동 가능한 게 또 없으니까 죄송해요. G에서 이미 까만색으로 칠했으니까 U버텍스에서 체크를 하겠죠. U버텍스에서는 이동 가능한 게 있나요? 있죠. 하나 있죠. X가 있죠. 근데 X는 이미 깜장색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탐색해볼 버텍스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여덟 번째로 종료가 됩니다. 정확하게는 종료가 되고 그때의 순서는 여덟 번째가 됩니다. 자, 그게 이제 I번째가 되고요. 그리고 이때도 이동 가능한 버텍스를 점선으로 표시해 주게 되는데 이 점선으로 표시를 해주는 이유는 지금 내가 조사하고 있는 탐색하고 있는 버텍스가 이미 까만색이라고 하면 이전에 내가 탐색을 내 하위에서 이미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중간 버텍스들을 거치지 않고 한 번에 이동하는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프로데스에서 트리를 만든다거나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가지 마라 라는 뜻으로, 물론 갈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이름도 별도로 실제로 포워드 트리, 포워드 엣지라고 이름을 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쪽이 끝나게 돼요. 그럼 이렇게 해서 끝나느냐? 끝나진 않고요. 어떻게 돼요? 그래프에 있는 모든 버텍스를 다 검색을 해야 되니까 지금 W와 Z가 남아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W와 Z 두 개의 버텍스가 흰색이니까 저희가 이걸 탐색을 해봐야 되는데 W를 먼저 할까요? Z를 먼저 할까요? 저희가 기준을 정했죠. 어떻게 정했나요? 알파벳 순서로 하기로. 그래서 W를 먼저 탐색을 하면 됩니다. 자, W를 봤더니 흰색이니까 회색으로 칠해주게 되고, 그때 디스커버 타임이 어떻게 돼요? 자, 몇 번째예요? 아홉 번째로 발견하게 되죠. 이렇게 9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까지 지금 진행이 됐고요. 자, 9라고 진행돼서 이걸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이동할 수 있는 게 요거와 요거 두 개가 있죠. 자, 뭐부터 봐야 되나요? Y부터 봐야죠. 왜요? 알파벳 순서. 봤더니 이미 깜장색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미 깜장색이라는 것은 나에 의해서 발견이 됐거나 아니면 다른 데에서 이미 발견이 돼서 완료까지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우리가 탐색하는 필요가 없고 또 이렇게 탐색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Z가 되겠죠. 그럼 Z를 봤더니 무슨 색이에요? 흰색. 흰색이니까 회색으로 칠해주고, 자, 10번째로 발견됐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Z 버텍스에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Z 버텍스를 봤더니 이동 가능한 게 있죠. 자기 자신으로 오는 거. 자, 자기 자신 왔어요. 체크를 하는 거죠. 자, 체크를 했더니 갈 수 있는데 무슨 색이요? 회색이죠. 아, 자기 자신 오는 거라는 거는 사실 컴퓨터, 그러니까 저희는 그림으로 그리니까 아는 거고, 봤더니 자기 자신 오는 경로가 인접한 버텍스가 있구나라고 해서 봤더니 또 나네라고 해서 이게 셀프루프구나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거를 그 버텍스를 방문해서 또 인접한 걸 찾으면 어떻게 돼요? 무한으로 계속 돌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렇게 별도의 표시를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돌아왔더니 자기 자신이라는 걸 보게 돼서 더 이상 갈 수 있는 데가 없게 되니까 감장색으로 칠해주게 되고, 그때 완료 타임은 1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고 났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것들 이제 거꾸로 올라가서 체크를 해봤더니 어떻게 돼요? W에서 더 이상 갈 수 있는 버텍스가 존재하지 않죠.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완료를 시키고 그때의 순서를 적어주면 모든 버텍스가 다 탐색이 됐기 때문에 DFS는 종료가 됩니다. 자, 이게 깊이 우선 탐색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뎁스 퍼스트 포레스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저희가 든 예를 든 그 그래프가 다이렉티드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연결이 안 되는, 커넥티드가 완전히 안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 포레스트인 경우가 있습니다. 포레스트가 뭐였어요? 그래프고 언다이렉티드고 어시클릭이고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포레스트였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나,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이제 포레스트가 되는 거고요. 저희가 시간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순서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처음에 발견된 버텍스 U는 종료 타임이 8이죠. 그래서 이 하위에 있는 모든 버텍스들을 탐색이 종료되고 나서야 버텍스 U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페어렌시스 시어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것은 이 하위 것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저희가 간단하게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만 말씀드렸는데,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 그 탐색을 통해서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그려서 이동한 경로를 저희가 진하게 보통 칠을 하고 그걸 트리 간선이라고 부르고요. 그 중에서도 이미 경로를 봤더니 이미 내 상위에서 탐색이 끝난 경우는 지금 형태로 봤을 때 거꾸로 되돌아가죠. 그래서 저희가 그걸 빼겠지라고 부르고, 인접한 걸 봤더니 이미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그게 다른 버텍스를 거쳐서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한 번에 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저희가 forward 엣지, 전향 간선이라고 부르고, 마지막으로 이런 두 개의 형태로 나누어져 있는 게 서로 연결되는 거를 크로스 엣지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각각의 크로스 엣지, 트리 엣지,
백 엣지, 그다음에 크로스 엣지, 포워드 엣지는 사실 요 시간 순서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그 서로 페어렌시스랑 일치한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실 거는 무방향성 그래프, 언다이렉티드 그래프를 생각해 보실 때 깊이 우선 탐색을 하면 각 간선이 그 트리의 간선이나 후향 간선 형태로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크로스 엣지는 없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깊이 우선 탐색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리스트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다. 어제이센스 리스트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버텍스 V를 기준으로 다 초기화를 하고 그 버텍스에 인접한 버텍스를 엣지를 이용을 해서 탐색을 하게 되니까 엣지 개수만큼 매번 방문해서 이게 흰색인지 회색인지 깜장색인지를 판단하게 되니까 수행 시간은 세타의 V 플러스 2 시간이 됩니다. 자, 이번 차시에서는 깊이 우선 탐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깊이 우선 탐색은 시작점을 기준으로 시간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임 스탬프라는 것을 각 버텍스에다 주어주고, 그 다음에 이 버텍스가 처음 발견된 게 언제고, 그 다음에 완료된 게 언제고, 요거를 표시를 해서 그래프를 탐색하는 형태로 만들었었고요. 중요하게 기억하실 거는 이제 넓이랑 깊이랑의 차이, 기준점이 뭐냐? 넓이는 거리를 기준으로 간다. 그다음에 깊이는 시간을 우선으로 간다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두 개를 뭐 혼동하시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